저는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시기다. 왜 우리가 보통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금리가 0이던 게 2%까지 갔으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언제 처음으로 올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엔 그러면 변수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좀 예상보다 좀 빨리 실행될 것이냐 이러한 걱정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잠깐 언급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뭐 상당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신흥국들은 뭐 더 상황이 심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더 경기의 어떤 둔화가 생기면서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뭐 과거에 있었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떤 긴 사이클이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거죠. 즉 테이퍼링도 늦춰지고 금리 인상은 또 더 늦춰지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6년 정도 걸리면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생각해 봤더니 3년이면 올리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4년, 5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투자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에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이제 3차 웨이브인데, 네. 3차 웨이브가 훨씬 높을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듣고 있죠.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코로나 델타 베리언트 자체가, 변이가 훨씬 더 전염률이 높고 거의 옛날 거에 거의 2배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확진자 속도가 뭐 약간 스쳐 지나가기만 하도 뭐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좀 겁나긴 합니다. 뭐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은 사망률이 1차가 제일 높았죠. 그렇네. 2차는 떨어지고 있고 3차는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의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데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차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mortality rate라고 해서 이렇게 사망률이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common flu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독감. 예. 독감의 치사율이 0.1%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은 터미플루.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치료약이 나오고 나서 타미플루를 먹으면 걸리더라 하더라도 치사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뭐 옛날에 걸렸으면 정말 걱정이 되지만 요즘에는 뭐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걸렸었고 타미플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1, 4분기 중에 되면 그 정도의 효율이 있는 치료약이 나온다. 여기서 백신 효과도 있고 치료하는 치료제까지 나오면 결국은 이 치사율 자체가 0.1%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옛날에도 경험했고 타미플루 때도 경험했고 뭐 다 경험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은 경제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어떤 악재 요소로서는 내년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기존 스케줄에서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뭐 원래 우리가 6년 걸리던 게 3년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약 한 3.5년 좀 길게 보면 4년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전 사이클보다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땐 주식시장에 제일 중요한 요소다. 훨씬 중요한 요소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뭐 어느 정도 지났을 때라고 이미 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예상하지 않나요? 예. 근데 이게 또 금리를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를 이제 미 연준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지 않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들은 어디서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이건 좀 너무 옛날 숫자라서 뭐 다들 뭐 왜 이걸 봐야 돼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라는 것은 뭐 테이퍼링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을 발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그렇죠. 재정을 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으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죠?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갑자기 미국이 옛날처럼 신용등급 강등당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또 상당한 시장에 또 그렇죠. 큰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부채 비율이 확 튀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다 확인하고 언제부터 금리를 올렸냐면 요때 올렸어요. 1956년도. 그러니까 이만큼 몇 년 동안에 빠지는 모습을 먼저 봤다는 대공황 거죠. 이후인가 보죠. 예. 대공황 이후가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 2차 세계. 예, 예. 1946년이 고점. 네네. 요거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 우리는 2023년까지 지금 그 인프라 법안 통과했잖아요. 네. 그 돈도 쓸 거고. 결국은 금리는 뭐 어떻게 안 보다 하더라도 그냥 발행 규모나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이 증가하는 추세에다 대놓고 금리를 올려버렸다. 이거는 자살골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금리를 건드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과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폭증을 했었잖아요. 네. 46년에 부채 비율이 높았고 그만큼 부채를 많이 써서 부양을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미쳐버렸고 20%까지 올라갔는데 미 연준은 금리를 안 건드리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20%인데 2%.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때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거의 금리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올리더라도 한참 기다렸다 올리고 그리고 확인하고. 올리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올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0.25 올리고 그다음에 또 짧은 시간 내에 추가로 0.25 올리고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시기다. 근데 그 올리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상보다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지?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시작이 될 거야.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야라는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테이퍼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국의 그 부채가 줄어드는 시점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드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달러가 초강세로 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 달러의 초강세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 시장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헐값에 뭘 살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잘 보겠죠. 근데 내 발란시시 내가 지금 만약에 기업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지금 좀 힘들어. 근데 다른 경쟁하는 회사를 먹기 위해서 내가 금리를 미리 올려놓고 지금 공격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쪽이 좀 위태위태한데 우리가 좀 더 괜찮아 하고 할 때 하겠죠. 그렇게 계산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쯤 되면 이미 중국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요. 지금은 2%대 뭐 후반이지만 2%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정부 부채 비율도 많이 올라갔을 테고 또 가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래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중국의
제조업들이나 이런 쪽은 휘청할 거야. 그죠? 일본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 하지 왜 지금 총알을 낭비해요? 또 중국이라는 강력한 그 패권 그렇죠. 경쟁자를 눌러 앉히는데도 효과적일 테니까. 게다가 요즘에 안 그래도 아프간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네, 마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뭐 3조 달러 썼다고 그러면 20년 동안. 뭐 이러면서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연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테이퍼링을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1년 안에 금리를 올린다. 네,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차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경기의 어떤 성장을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된다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래서 1차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테이퍼링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된다. 오히려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 이건 아마 예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취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1차 금리 인상이 되면 2차, 3차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쵸. 근데 2차, 3차서부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최대한의 수익성을 추구를 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뉴스가 터지면 그때의 일시적인 조정이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땡길 수는 있으나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오는 타이밍 때는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매도를 왜냐면- 생각해야 된다. 그때서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주식시장의 밸류를 우리가 구할 때 적절한 가치를 구할 때 금리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거든요. 그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0에서 0.25%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보통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금리가 0이던 게 2%까지 갔으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봤었을 때 그 기간이 3년 걸려서 갔다. 그러면 한참 더 2년 기다렸다가 팔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도 미연준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0에서 2% 올리는데 1년 만에 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그 안에 팔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는 욕 먹기 싫으니까 당연히 이 얘기는 던져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사롭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언제 처음으로 올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아무리 빨라야 2023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긴 어떤 호흡에서의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미국 아까 이제 우리 부채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네. 미국 부채 문제 이야기할 때 지금 바이든의 그 인프라 사업 1차는 이제 통과가 됐고 2차, 3차 계속 나올 거라고 보통 기대가 되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끌어올리는 데는 이제 연준의 역할, 돈을 푸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가 직접 우리 보통 MMT라고 표현하나요? 직접 시장에다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지도라고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그 길목 이런 어떤 주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나요? 1차 인프라 사업 때 튀어 올랐던 주식들 이것이 계속해서 2차, 3차가 나올 때도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어떤 맥을 찾아야 되나요? 주식을?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으로 계산을 하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으나 왜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의 어떤 기저효과가 끝나고 나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그건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성장률 자체가 아주 높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아주 높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은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다 성장주를 투자를 하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주축은 성장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성장주가 IT, 반도체, 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뭐 여기서 또 더 들어가면 뭐 AI도 있을 테고 뭐 전기차,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업종들에 대한 비중을 항상 전체 포트의 거의 3분의 2 정도는 항상 실어가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가치주든 뭐 여러 가지 저평가 일시적으로 됐던 것들이던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트레이딩 오리엔티드 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이 계속해서 지금 좋아졌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더 이상은 임금 상승률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찍 올라왔죠. 이게 이때가 임금 상승률이 확 높아졌을 때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확 터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못 올라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저 오늘 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워낙 소매 판매 이쪽이 좀 안 좋아지고 코로나19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편의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편의점이 새롭게 들어서는데 이제 무인 편의점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뭐 쇼핑센터에서도 네. 캐시어 빼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까지 또 올라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동 참여율이 계속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여기에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면 결국은 절반 이상 뭐 3분의 2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정말 이 데이터 마이닝, 뭐 코딩은 뭐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다 지금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성장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뭐 다들 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있고 그쪽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들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판다는데 그걸 왜 뭐 그 다웃이라고 하나요? 의심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거는 3년, 5년, 10년을 길게 보시면 이쪽에 대한 성장 업종에 대해서 3분의 2 투자는 항상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앞으로 한 3년, 5년, 적어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투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스케줄이랄까 지도를 한번 쫙 그려주신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특별히 좀 인사이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셀프 자랑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셀프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대신 셀프 자랑을 해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가이드 포스트, 이 뭐 종교 잡지인 것 같은데 여기 또 표지 모델. 사진이 참,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게 옷발이 참 좋으세요.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제 그 인생 스토리도 있어서 네,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또 좋은 소식 들리는 거 보니까 어디죠? 한국경제? 한국경제에서 아침 방송에서 MC 모신다고. 네. 뭐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 24일부터.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악플은 담당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